새벽 4시 23분. 주황빛 불길이 하늘을 집어삼킵니다. 을지시장 골목 전체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이 어둠을 찢습니다. 한 노인이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고 불길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낡은 구두 한 켤레. 연기가 그를 삼킵니다. 소방관들이 그를 끌어냅니다. 노인은 구두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쓰러집니다. 내일 아버지 기일에 이 구두를 꼭 신어야 합니다. 왜 이 노인은 목숨을 걸고 그 구두를 구했을까요? 이야기는 24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1월의 오후였습니다. 찬바람이 시장 골목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낙엽이 구석구석 쌓여 있었습니다. 춘식 구두방이라는 간판.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씨가 희미해진 지 오래입니다. 박춘식, 69. 그는 오늘도 좁은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은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2시가 넘도록 문을 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춘식은 묵묵히 낡은 구두를 닦았습니다. 누가 맡긴 것도 아닌 그저 손을 놀리기 위한 구두였습니다. 벽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춘식과 아내 순자. 춘식 구두방 개업이라고 쓰인 현수막 아래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40년 전 일입니다. 순자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업대에는 본드가 묻어 있었습니다. 가죽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 평생이 쌓여 있었습니다. 춘식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은 좀 나으려나. 그가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카페 온기를 운영하는 유나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32의 밝은 청년이었습니다. 단발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깔끔했습니다. 아저씨, 커피 드세요. 춘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미안하네, 유나 씨. 아니에요. 매일 드리는 건데. 유나는 구두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손님 없으세요? 춘식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요즘 누가 구두를 고쳐 신나. 다들 새 걸 사신지. 유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춘식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을 뿐입니다. 힘내세요, 아저씨. 유나가 나간 후 춘식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커피 향이 좁은 공간을 채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후 3시 40분. 구두방 문이 열렸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고급 시계가 손목에서 빛났습니다. 김도현, 45세. 그의 인상은 차분했습니다. 춘식이 일어섰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연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봉지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가죽 구두 한 켤레가 나왔습니다. 춘식이 구두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순간 알았습니다. 오래됐다는 것을, 많이 신었다는 것을. 가죽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밑창이 거의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끈은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낡았습니다. 춘식이 말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유품입니다. 춘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일이 기일입니다. 이 구두를 신고 5주년 추도식에 꼭 가야 합니다. 춘식이 구두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발이 평생 딛고 선 구두였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춘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이 손목 시계를 봤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가능할까요? 춘식이 망설였습니다. 작업량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다급하게 덧붙였습니다. 급한 출장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떠나야 해서요.
출장 마치고 아침 일찍 바로 찾으러 오겠습니다. 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춘식은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구두방을 나섰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춘식은 구두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유품, 내일이 기일. 그 말들이 춘식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정성껏 해드려야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춘식은 작업등을 켰습니다. 노란 불빛이 작업대를 비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구두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밑창을 떼어냈습니다. 갈라진 가죽을 확인했습니다. 손에 익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골목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춘식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9시, 10시, 가죽에 약을 발랐습니다. 밑창을 새로 댔습니다. 실로 한 땀 한 땀 꿰맸습니다. 끈을 새 것으로 갈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구두방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춘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춘식이 문을 열었습니다. 노숙자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더러운 누빈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추위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추우시죠? 춘식이 말했습니다. 노숙자가 움찔했습니다. 도망갈 듯 뒤를 돌아봤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춘식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있던 전기포트로 물을 끓였습니다. 컵라면을 하나 꺼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드세요. 노숙자가 떨리는 손으로 컵라면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방 앞 계단에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춘식은 다시 작업대로 돌아갔습니다. 10여 분 후 노숙자가 컵라면을 다 먹었습니다. 그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춘식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석유난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년째 쓰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쓰던 난로였습니다. 춘식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노숙자의 떨리는 어깨를 보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난로 가져가세요. 노숙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네. 대신 춘식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절대 켜놓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노숙자가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난로를 끌고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춘식은 다시 구두에 집중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새벽 1시, 2시,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을 냈습니다. 다시 닦았습니다. 구두가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새벽 4시 10분. 드디어 작업이 끝났습니다. 춘식이 구두를 들어 올렸습니다. 작업등 불빛 아래 구두가 반짝였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정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잘 됐네. 춘식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는 구두를 조심스럽게 작업대 위에 놓았습니다.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춘식은 작업대에 팔을 베고 눈을 감았습니다. 완성된 구두 옆에서 밖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어딘가 노숙자가 난로를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불빛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는 품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땄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마셨습니다. 추위가 조금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난로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노숙자는 소주를 계속 마셨습니다. 어느새 잠이 왔습니다. 그는 난로를 끄지 않은 채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소주병이 바닥에 굴렀습니다. 난로 옆에 헝겊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헝겊을 난로 쪽으로 밀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헝겊에 옮겨 붙었습니다. 춘식은 구두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완성된 구두가 그의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곧 새벽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새벽은 춘식이 생각한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무엇을 불러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새벽 4시 23분, 연기가 시장 골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늘었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검게 변했습니다. 노숙자가 잠든 골목 구석, 난로 옆에 소주병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헝겊이 타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천막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목재가 건물, 낡은 천막, 쌓여있던 종이박스들, 모든 것이 불을 키우는 땔감이 되었습니다.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춘식이 깨어났습니다.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주황빛 불길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불이다. 춘식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황급히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시장 전체가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골목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불길이 구두방 쪽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춘식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구두, 도연이 맡긴 그 구두, 구두가 춘식이 구두방 안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안 됩니다. 소방관이었습니다. 검은 방화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맡은 물건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새벽을 찢었습니다. 소방관들이 호스를 끌었습니다. 물줄기가 불길을 향했습니다. 춘식은 소방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잠깐, 할아버지. 소방관이 소리쳤지만 춘식은 이미 구두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기가 살을 태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춘식은 손으로 더듬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작업대를 찾았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구두가 있었습니다. 그가 구두를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천장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불타는 목재였습니다. 춘식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으악! 춘식이 비틀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소방관 2명이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이 춘식을 찾았습니다.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춘식의 손에는 여전히 구두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와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춘식을 들것에 눕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춘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두만 바라봤습니다. 가슴에 안긴 구두. 그것만 보였습니다. 들것이 구급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춘식의 눈에 마지막으로 보인 것. 불길에 휩싸인 구두방이었습니다. 간판이 무너졌습니다. 춘식 구두방이라는 글자가 불에 탔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춘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춘식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구두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좀 놓으세요. 치료해야 해요. 춘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할아버지, 제발이요. 이건 맡은 물건이라. 춘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유나가 춘식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춘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춘식이 구두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걸 맡아주실 수 있겠나? 네. 이 구두를 자네 카페에 꼭 좀 보관해 주시게. 유나가 춘식의 손을 봤습니다. 구두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찾으러 오시면 제가 전해드릴게요. 춘식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요. 안전하게 보관할게요. 춘식이 천천히 구두를 유나에게 건넸습니다. 손에서 구두가 떠나는 순간 그의 손이 텅 비었습니다. 유나가 구두를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저씨. 사흘이 지났습니다. 춘식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셔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나가 매일 찾아왔습니다. 죽을 끓여왔습니다. 과일을 깎아왔습니다. 아저씨, 조금만 드세요. 춘식은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되었나? 춘식이 물었습니다. 유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많이 탔어요. 구두방은? 유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소됐어요. 춘식이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두 주인은 연락되었나?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수증에 있던 번호로 계속 전화하는데요. 계속 꺼져 있어요. 춘식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출장 중이라고 했으니 아마 그래도 벌써 사흘이나. 유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춘식이 퇴원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구두방은 사라졌습니다. 40년을 살던 곳이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카페 2층에 빈 방이 있어요. 거기서 지내세요. 춘식이 손을 저었습니다. 안 될 말이지. 폐를 끼칠 수 없지.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예요. 유나가 춘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거절하지 마세요. 춘식은 더 이상 사양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 2층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춘식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방 한쪽에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나가 깨끗하게 닦아서 보관하고 있던 구두였습니다. 춘식은 매일 그 구두를 바라봤습니다. 언제 오려나 구두 주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 상인회장이 찾아왔습니다. 나이 든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춘식 씨, 회장님 앉으세요. 유나가 차를 내왔습니다. 상인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인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이 모두들 생계가 막막하니까요. 춘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난로만 줬을 뿐입니다. 절대 켜놓고 자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인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춘식 씨 잘못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상인들 입장에서는 누군가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니까요. 상인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법적으로도 상담받아 보시고. 그가 나갔습니다. 춘식은 막막했습니다. 유나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춘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한테 상담받아봐요. 아저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잘못이 아니라고 춘식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난로를 줬으니까 결국 내 탓이지. 아저씨, 유나가 춘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는 그냥 따뜻하길 바라셨던 거잖아요. 춘식이 창밖을 봤습니다. 따뜻하길 바랐지. 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네. 며칠 후 춘식은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난로를 준 행위 자체는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선이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화재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 물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책임은 지셔야 할 수 있습니다. 춘식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금액을 낮출 수는 있을 겁니다.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최소 500만 원은 필요합니다. 춘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00만 원.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춘식은 유나의 카페에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유나가 매일 물었습니다. 괜찮네. 춘식은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날로 수척해졌습니다.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상인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춘식 아저씨, 그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보상 문제, 어떻게 할 건가요? 춘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전 재산이 구두방이었습니다. 그것마저 다 탔습니다. 한 상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책임은 지셔야죠. 우리도 다 망했다고요. 또 다른 상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 학비는 어떡하라고. 유나가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아저씨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커피 아가씨는 빠져요. 상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카페라도 있지. 우리는 완전히 망했어. 춘식이 일어났습니다. 그만 가보십시오. 돈은 천천히 갚겠습니다. 상인들이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언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인들이 나갔습니다. 욕설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춘식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빛나는 구두. 이것만은 지켜냈는데 아무 의미가 없네. 춘식이 구두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 사람 안 올 수도 있어요. 춘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구두가 소중하다고 했으니까 올게야. 그날 밤이었습니다. 춘식은 혼자 구두를 바라봤습니다. 이 구두가 뭔가 특별한 게 아닐까. 그는 구두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김. 더 이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월에 지워진 글씨였습니다. 아버지 유품이라고 했지. 춘식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가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아저씨, 이거 발신인이 없는 편지였습니다. 춘식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필체였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 했는데, 사장님은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신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편지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춘식이 편지를 읽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춘식이 창밖을 봤습니다. 세상이 너무 차가우니까 그 사람도 얼어 죽지 않으려 했을 뿐이지.
피해 보상 청구는 계속되었습니다.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절망적인 상황으로 계속 찾아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춘식은 유나의 카페 2층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설거지를 했습니다. 바닥을 닦았습니다.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아저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유나가 걱정했습니다. 괜찮네. 밥값은 해야지. 춘식의 얼굴은 많이 야위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불탄 구두방 꿈을 꿨습니다. 낡은 구두는 유나의 카페 2층, 춘식의 방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또 시장 상인회장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춘식이 물었습니다. 상인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재 원인이 노숙자 실화라고 합니다. 춘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숙자한테 난로를 준 사람이 춘식 씨라는 게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상인회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젠 상인들이 법적으로 피해 보상을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장, 두 장, 수십 장의 청구서였습니다. 총액이 상인회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2억 3천만 원입니다. 춘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억?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저씨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상인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이 모두들 생계가 막막합니다. 40년, 50년 가게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니까요. 춘식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진짜 난로만 줬을 뿐입니다. 절대 켜놓고 자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상인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저쪽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변호사도 선임했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나갔습니다. 춘식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2억 3천만 원.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유나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어떡해요? 변호사 선임도 최소 500만 원. 춘식이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어디 있나 춘식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민사소송 통지서였습니다. 시장 상인 32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액 2억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가 제안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인터넷에 사연을 올려볼게요. 인터넷? 요즘 이런 억울한 사연 올리면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해요. 춘식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시도라도 해봐요. 아저씨 혼자서는 안 돼요. 유나는 그날 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선의로 난로를 빌려줬다가 2억 3천 소송당한 69세 구두수선공 할아버지. 사연과 함께 불탄 구두방 사진, 피해 보상 청구서를 올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너무 억울하다. 선의가 이렇게 되다니. 할아버지 잘못 없어요. 노숙자가 조심했어야죠. 마음이 아프네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작은 후원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0만 원, 5만 원, 2만 원. 유나가 기뻐했습니다. 아저씨, 사람들이 돕고 있어요. 그러나 비난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난로 준 건 사실 아닌가요? 책임은 져야죠. 노숙자한테 왜 난로를 줬어요? 위험한 거 뻔하잖아요. 동정심 마케팅 같다. 돈 구걸하는 거 아니냐? 춘식이 댓글들을 봤습니다. 그만 봐요, 아저씨. 유나가 말렸습니다. 괜찮네. 춘식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맞는 말들이야. 후원금은 200만 원 정도 모였습니다. 2억 3천만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곳에 사연을 알렸습니다. 몇몇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아저씨, 방송 나가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될 거예요. 춘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실례. 왜요? 창피해서. 춘식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됐는데 방송까지 나가서 동정받고 싶지 않아. 유나가 춘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탓이지. 한 달 하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춘식의 몸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잦았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아저씨, 병원 가요. 괜찮네. 괜찮지 않아요. 기침이 왜 이렇게 심해요? 춘식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아까웠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습니다. 카페 일을 계속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인터넷에 사연이 퍼지면서 춘식의 얼굴이 알려졌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화재 일으킨 사람이래. 일부러 그런 건 아니래도. 그래도 2억 넘게 피해준 건 사실이잖아. 누군가는 동정했고 누군가는 비난했습니다. 춘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춘식은 오랜만에 구두를 꺼내봤습니다. 깨끗하게 보관된 낡은 구두. 그가 목숨 걸고 지켜낸 구두였습니다. 이 구두를 팔면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안 돼.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맡은 물건이야. 춘식은 구두를 다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 달 보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춘식이 카페에서 쓰러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저씨,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춘식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119, 119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춘식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폐렴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유나가 물었습니다. 심각한가요? 방치하셨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최소 2주일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춘식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춘식은 병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아내 순자가 생각났습니다. 순자야, 내가 잘못했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난로를 주지 말았어야 했나? 그럼 그 사람은 얼어 죽었을 텐데. 춘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나가 병실에 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아저씨,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 후원금이 500만 원까지 모였어요. 춘식이 놀랐습니다. 500만 원? 네. 어제 한 분이 300만 원을 후원하셨어요. 그분이 댓글에 이렇게 쓰셨어요. 선의가 벌받는 세상이 되어선 안 됩니다라고. 춘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운 분이네. 그러나 500만 원. 여전히 2억 3천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춘식은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가 간식을 들고 왔습니다. 아저씨, 조금만 드세요. 고맙네. 그때 유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네. 누구시죠? 유나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네, 정말요? 춘식이 유나를 봤습니다. 누군데?
유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왜 그래? 구두 맡긴 사람. 김도연 씨, 김도연 씨래요. 춘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라고? 구두 맡긴 그 사람. 지금 병원으로 오신대요. 어떻게 연락이? 인터넷 기사 보고 연락하셨대요. 절망 속에서도 지켜온 낡은 구두를 드디어 돌려줄 수 있겠네. 한 달 반을 지켜온 약속, 이제 지켜질 수 있을까요? 1시간 후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춘식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가 가져온 낡은 구두를 무릎에 올려놓은 채 도연의 모습은 한 달 반 전과 달랐습니다.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정장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도연이 춘식 앞에 섰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춘식이 천천히 구두를 내밀었습니다. 지켰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구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이걸? 화재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춘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내일 오전까지 고쳐드린다고.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유나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출장지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식을 잃고 한 달 넘게 병원에 있었습니다. 춘식과 유나가 놀란 눈으로 도연을 봤습니다. 핸드폰도 잃어버렸습니다. 명함도 연락처도 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도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구두방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이름만 알았지 주소도 연락처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사흘 전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도연이 춘식을 바라봤습니다. 화재 사고 그리고 아저씨 사진을 보는 순간 바로 달려왔습니다. 춘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군요. 이제 이 구두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도연이 구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저씨, 이 구두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춘식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연이 구두를 내려다봤습니다. 제 아버지 이름은 김영철입니다. 춘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철? 30년 전 아버지는 이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의지할 곳 없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춘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한 분께 구두수선 기술을 배웠습니다. 도연이 춘식을 바라봤습니다. 박춘식 선생님께. 춘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철이가 자네 아버지였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저녁마다 구두방에 와서 기술을 배우던 청년. 말수는 적었지만 손재주가 좋았던 청년. 배고프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아내 순자가 챙겨주는 밥을 눈물 흘리며 먹던 청년. 영철이. 춘식이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선생님께 1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독립해서 작은 신발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이 구두를 신고서요. 도연이 구두를 들어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망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 후 공장은 커졌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20년 후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한성그룹. 춘식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한성그룹?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세운 회사입니다. 국내 신발업계 3위 안에 드는 회사입니다. 유나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도연이 춘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의 성공은 박춘식 선생님 덕분이라고, 기술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정직하게 사는 법을,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다고. 춘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그저, 선생님은 제 아버지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회장실 금고에서 이 구두를 꺼내셨습니다. 30년간 보관하고 계셨던 겁니다. 춘식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연이 구두를 바라봤습니다. 박춘식 선생님을 꼭 찾아뵈어라. 이 구두를 수선 받아라. 그리고 감사 인사를 전해라. 선생님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후회하셨습니다. 성공한 후에 선생님을 찾아뵙지 못한 것을 바쁘다는 핑계로, 부끄럽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도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식이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아저씨, 영철이가 그렇게 컸구나. 춘식이 구두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도연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저씨, 화재 피해 보상건 제가 전액 처리하겠습니다. 춘식이 손을 저었습니다. 안 되네. 그건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를 꼭 도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시장을 다시 짓겠습니다. 구두방도 다시 지어드리겠습니다. 유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식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큰, 아저씨께서 제 아버지께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연이 춘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춘식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닷새 후 춘식은 퇴원했습니다. 도연이 직접 모시러 왔습니다. 아저씨, 이쪽으로 오십시오. 차가 시장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폐허가 된 구두방 터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왜 여기? 도연이 춘식을 부축해서 내렸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폐허 한쪽에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시장 설계도입니다.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한성그룹이 전액 투자합니다. 1년 안에 완공될 겁니다. 설계도 한쪽에 춘식 내 구두방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춘식이 설계도를 바라봤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시장 골목에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새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춘식은 매일 공사장을 찾았습니다.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유나가 옆에 섰습니다. 아저씨, 곧 완공이래요. 그런가? 제 카페도 저기 들어가요. 아저씨네 구두방 바로 옆에. 춘식이 유나를 봤습니다. 유나 씨, 고마웠네. 정말,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예요. 새로운 시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깨끗한 건물, 넓은 통로, 현대식 시설, 그리고 골목 한쪽에 춘식 내 구두방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춘식은 새 구두방 안에 섰습니다. 깨끗한 작업대, 새 장비들, 환한 조명. 그러나 벽 한쪽에는 특별한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리 액자 안에 전시된 낡은 구두 한 켤레,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영철 회장의 구두 마이너스 30년 전의 약속을 지키다. 개업 첫날이었습니다. 춘식은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한 여자 손님이었습니다. 여기 구두 수선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자가 낡은 부츠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춘식이 부츠를 받아들었습니다. 익숙한 손길로 살펴봤습니다. 고쳐드리겠습니다. 언제 찾으러 올까요? 춘식이 미소 지었습니다. 모레 오후에 오십시오. 약속 지키겠습니다. 손님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춘식은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부츠를 들여다봤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도연이 들렀습니다. 아저씨, 오늘 어떠셨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네. 도연이 벽의 구두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춘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철이도 고생 많았겠지. 아저씨 덕분에 아버지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야. 영철이 스스로 해낸 거지. 춘식이 구두를 바라봤습니다. 난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야. 한 달 후였습니다. 춘식은 작업대에서 구두를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염을 깎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춘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숙자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장님,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춘식이 일어섰습니다. 자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춘식이 다가갔습니다. 일어나게. 사장님, 다 지나간 일이야. 춘식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지내나? 김도연 상무님께서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한성그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잘 됐네. 정말 잘 됐어.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시는 술 안 마십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춘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게. 밤이 깊었습니다. 춘식은 구두방 문을 잠갔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가끔. 춘식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늦게 보답을 하지. 30년이 걸리기도 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춘식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만은 반드시 돌아오는구나.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춘식의 목소리가 조용히 흐릅니다. 작은 선행이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 어디선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막장 드라마가 넘쳐나는 요즘,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